안녕하세요. 네, 네오 ITTV입니다. 오늘은 예, 요즘 최신 이슈 중에 하나인 이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경량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이게 경량, 아주 라이트한 그런 반도체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죠. 한국도 이걸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자, 경량 인공지능, 이게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반도체는 알고 계시죠? 반도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실리콘, 그쵸? 실리콘을 가지고요. 규소 같은 거 주로 모래가 주로 이제 모래에서 추출하는데요. 이 실리콘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그 전기를 그죠? 도체와 부도체는 알고 계시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게 도체고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물체인 거죠. 물론 그런 재질이고 그런데 이제 중간인 거예요, 반도체. 어쩔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쩔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갖다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초로, 등장한 이제 그 반도체가 결국은 그 다이오드라고 해서 예전에 진공관, 아시죠? 진공관. 라이트, 실제 진공관은 이제 그 전기 신호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 불이 켜지고, 그죠? 전기를 차단하면 꺼지고, 예.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막, 이 방만한, 그죠? 큰 사무실에 방만한 컴퓨터가 겨우 계산하는 수준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 예, 이 반도체라는 이 물질을, 그죠? 이 반도체라는 이 물질을, 이거를 이제 만들어냄으로써,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그죠? 이런 이제 회로를 갖다가 아주 이제 이 가볍고 집적도를 높여가지고 예, 이제 계산기를 이제 소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그죠? 이제 컴퓨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집적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그죠? 굉장히 이제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죠. 그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죠? 컴퓨터 한 대가 그죠? 컴퓨터의 그 큰 컴퓨터 성능 어 900 컴퓨터 커다란 컴퓨터가 휴대폰 정도로 작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집중도가 높아진 거죠. 예. 근데 이 반도체가 이제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이 고성능의 그죠? 이제 그 반도체 컴퓨터 칩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제 따로 설계가 되는 거죠. 어,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요, 가장 먼저 이거를 시도해서 만든 게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2016년 3월달 알파고를 만들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AI가 바둑의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때 사용한 반도체가 바로 이 구글의 전용 딥러닝 전용 가속 장치 이 TPU라고 하는 겁니다.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죠. 이게 최초의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글 알파고는요 어마무시한 시스템입니다. 예.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컴퓨터 수백 대하고 인간하고 상대를 하면 당연히 컴퓨터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예. 하지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둘 때는요 제한을 했어요. 시간 제한이 있었죠. 연산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보면 구글은요 이 1200개 대략 1200개 CPU하고요 176개 그죠?
그 GPU라는 게 사용됐습니다.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한 거. 인공지능에서는요, 그 엄청난 그 딥러닝을 하기 위한 굉장히 복잡한 하고 거대한 그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죠? 그런 미분을 수학 그 공식 미분을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CPU 가지고는 그 계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GPU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주로 컴퓨터 게임 쪽에서 하죠. 예, GPU. 왜냐하면 게임 쪽에서 주로 쓰이는 이 데이터가 행렬 곱 연산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셨죠? 예. 그게 덧셈하고 뺄셈, 곱셈, 그 덧셈 뺄셈이 최적화된 거거든요. 인공지능의 모든 그 계산 방식이 이 행렬곱 연산을 하는 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GPU를 게임에서 쓰는 이 GPU를 똑같이 적용돼서 예, 이 GPU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에서는 딥러닝 전용 가속장치인 TPU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새로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48개를 쓴 예, 대용량 서버 시스템이었던 거죠. 예, 구글 알파고라는 게. 결국은 이 딥러닝이라는 이 AI 이 모델을 갖다가 돌리려면은요 이렇게 거대한 그죠 대용량 서버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만들어서 이런 거를 활용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전력과.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 AI라는 기술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이론으로도 다 있었는데 이 컴퓨팅의 이 파워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걸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컴퓨팅 파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뉴럴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신경망, 인간의 뇌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로 만드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게 이제 1980년대에서는 결국 학습에 필요한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컴퓨팅이 굉장히 그 성능이 낮아가지고 이거를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이제 없는 그죠? 결론은 이게 현실성이 없는 기술로 한때는 여겼었죠. 현실성이 없는 기술.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프로세서, 메모리 용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딥러닝 기술이 결국은 새로운 게 딥러닝이라는 용어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용어로 다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이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체계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등장하면서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어, 그래픽 전용 그죠? 장치인 이 GPU 이게 이제 이걸로 어, 이 복잡한 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많은 학습에 필요한 이 계산량을 그죠? 전담하는 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행렬 곱 연산 덧셈, 그죠? 행렬 곱과 덧셈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TPU에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전용 반도체인 거죠. 다른 어떤 연산보다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이 행렬 곱 연산 곱과 덧셈의 연산에 최적화되게끔 만들어진 거죠. 예.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예, 다른 CPU하고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딥러닝 기반의 그죠.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엄청난 그 TPU 개수, 메모리 개수, 서버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치면 이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AI 엔진 그죠? 엔진 여기 들어가고 AI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해서 그죠? 이 차를 자율주행을 시키는 건데 이게 구글 뭐 이렇게 대용량 서버 센터랑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차가 주행 중에 갑자기 통신 끊겼어요. 갑자기 AI가 계산을 못합니다. 사고 나겠죠? 예. 이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AI, 그죠? TPU 연산 처리 장치, 그죠? 이 시스템과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바로 이 클라우드 방식의 이런 서비스가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이걸 경량화시킨 그 차량 내에 이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그죠? 그러려면은 이 반도체를, 그쵸. 인공지능 반도체를 굉장히 경량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량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어, 이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뭐 처리 용량과 그죠? 학습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 딥러닝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음성 기반의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이미지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AI 스피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인식을 해서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죠?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AI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죠. 여기서 계산해 가지고 다시 이 스피커에 전달시켜주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라든가 뭐 이미지 같은 거, 그죠? 이 이미지가 뭐 이미지를 보고 사람처럼 분석해내는 거죠.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휴대폰에다가 탑재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면은 굳이 통신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경량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율주행 차도,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자율주행이 레벨 여러 가지 있는데요. 레벨 4가 진짜 자율주행입니다. 레벨 4. 레벨 4가 되려면요, 수십 개의 고해상도 카메라, 그죠? 3차원 레이더가 필요하고요. 100개의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앞에 물체가 사람인지 도로인지 신호등인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엄청난 그 전력과 데이터를 막, 그죠? 전기와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만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클라우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죠?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그죠? 예. 차량 통신 기술, 차량 간 서로 통신하는, 그죠? 차량 간에도 서로 통신을 해야 서로 사고가 안 날 거거든요. 예. 이런 무선 네트워크 연결된 인공지능 서버를 뜬 자율주행, 그죠?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 결론은. 그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발표되는 자율주행차 보시면요. 보면은 뭐 차량 내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현재는 구현이 되고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버로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이, 그죠? 이런 장치들을 소형화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를 적게 먹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기를 적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또 확보돼야죠. 예. 그래서 경량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에서도요, 어,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로서 지금 NPU라고 해서, 이런 거를 애플과 퀄컴 뭐 이런 데서 개발을 했고요. 이런 NPU 같은 이런 CPU, 그죠? 이런 CPU가 결국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잠금을 해제한다거나 결제 서비스, 사진, 영상, 화질을 또 개선하고요. 뭐 또 AR 응용, 음성 인식 이런 거에 지금 이에서 적용해서 이런 경량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가 연산을 해가지고 휴대폰에서도, 그죠? 그런 연산을 통해서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휴대폰 자체적으로,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FPU는 애플은 A13이라고 하는 그죠? NPU라는 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NPU라는 게 결국은 이 딥러닝 기반 서버에서 학습된 데이터 정보를 그죠? 학습된 데이터 정보를 10분의 1 미만으로 이제 최적화시키고요. 얘를 이제 뭐 다시 이식을 해서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은 거죠. 한번 걸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제 결국은 최적화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뭐 연평균 52% 고성장 예상되고요.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저전력, 소형화, 연결성 이런 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특정한 곳에 쓰면 안 되고 이제 이 경량 반도체가 범용적으로 써야 그죠? 범용적으로 써야 여러 장치에 이게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휴대폰에서만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어떤 뭐 장비에서도 써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그죠? 뭐 이런 모든 시스템 분야에 다 범용성을 만족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얘가 학습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죠? 자체적으로 스스로 연산하고 계산하도록 한 온칩 방식 그죠? 그다음에 온라인 학습 그죠? 이 학습 방법을 꼭 여기 그 휴대폰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하고 학습 데이터를 전송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요구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NPU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얘가 학습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죠? 인공지능 서버의 보조적 역할 정도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 반도체, 이게 최근에는 뉴로모픽 칩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어, 이 반도체로 옮겨놓은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뇌가 이렇게 생겼죠. 뉴런이라는 이 세포가 있고요. 여기에 시냅스하고 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요. 이 시냅스를 통해서 누련의 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이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누련에는 입출력에 대한 스파이크 신호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이 시간차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메커니즘이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기억이라는 걸 하는 거는 결국 이 누런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그게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간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뇌의 비밀을 밝혀지고 나서 이거를 컴퓨터로 옮기면은 컴퓨터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반도체로 만든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시냅스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뭔가 저기 비어 있어요. 이게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차가. 예.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정기적인 그죠? 어떤 소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인간의 그 뇌에, 그죠? 이 뇌를 그대로 재현한 거죠. 예. 이게 이제 뉴로모픽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칩, 온라인 학습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좋은 장점은 소형화, 그죠? 저전력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뇌가요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전기, 그죠? 근데 전기를 사용하는데 인간은 되게 작은 전기를 사용하는데도 다양한 일을 하죠. 예. 근데 지금의 컴퓨터는 폰 노이먼 그 방식이라고 해서 엄청난 전력과 메모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전기를 엄청나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이렇게 그죠? 뉴로매픽 칩으로 만들면 인간의 뇌와 똑같이 저전력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뇌와 마찬가지로 칩 자체에서 학습도 하고요. 실행하고 뭐 저전력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경량 인공지능 반도체인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AI 쪽에는 뭐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학습 속도하고 성능에 있어서 예,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렬로 인간 뇌같이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아직 체계적인 학습 방법은 아직 연구 중이고요. 이게 문제는 인식률이 대체적으로 되게 낮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아직은 실현 가능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뭐 해외 보면은 주로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 구글, 아마존, 중국은 화웨이가 뛰어들었고요. 한국 삼성, SK 하고 있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 조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 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뭐 누렁목표 칩 같은 경우도 예, 하드웨어 제품화, 예, 구조 진행 연구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미 그죠 해외 어떤 기업들은 이미 지금 제품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 제품화 돼서 이게 이제 실용화가 될 것 같고요. IBM에서는 뭐 추르노스라는 그죠 이 뉴로모픽 칩을 개발했고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죠 실생활에서 동작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를 또 발표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뉴런모픽 칩인 로이히 이 칩 테스트 칩인데 이거 발표했고요. 2018년도 시험까지 했고요. 네. 이런 그 뉴런모픽 시스템을 또 예, 인텔이 또 발표해서 이 시장을 예, 또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학습 가능한 경량형 그죠?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또 이쪽이 또 이제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이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그죠? 뭔가 AI 관련된 연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기가 있고 휴대폰일 수도 있고 자율주행 차일 수도 있고 AI 스피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연결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얘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 이 서버가. 그 문제는 이 서버가 갑자기 부하를 받아가지고 서비스가 느려지면 모든 서비스가 느려지는 장애가 발생하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결과를 받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 중간에 별도의 엣지 디바이스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한번 보내고 여기서 일차적으로 그죠? AI 어떤 모델에서 일단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갔다가 그죠? 한번 거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빠른 연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시 경량 여기 엣지 디바이스로 받아가지고 바로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예. 이게 결국은 장치를 클라우드 서버나 뭐 중앙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 받은 거를 분산을 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키고 그죠? 서비스의 품질을 어, 높이면서 결국은 분산 컴퓨팅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엣지 디바이스가 결국은 이 엣지 디바이스가 현재로서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죠? 하나의 수단이 되면서 이쪽으로 경쟁이 치열하고요. 뭐 일리노이 대학? 예, 이 대학에서도 지금 뭐 이런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그죠? 학습 칩을 뭐또 이렇게 개발했다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GIT라는 그죠? 뭐 이쪽 회사인가요? 어떤 기관 같은데 강학습 기능을 구현한 그죠? 로봇을 예, 이렇게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강화학습. 이 강화학습은 인공지능 분야의 하나의 학습 방법인데요.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가 꼭 있어야만 어, 이게 이제 AI가 학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예측을 하지만 강화학습은 자기 스스로
학습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이런 방법으로 학습하잖아요. 강화학습. 그쵸? 뭔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예. 뭐 교육을 받아가지고 배울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을 함으로써 사실 배워가는 게 인간은 더 크잖아요. 마치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인데 이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현실 세계에 이 강학습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연구 단계 이런 강학습을 가진 어떤 로봇 게임 쪽에 뭐 일부 테스트하는 정도로만 강학습이 현재 시행 중이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아무튼 이런 어,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 IBM도 뭐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백프로파이게이션 이 백프로파이게이션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AI의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기본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그죠? 적합하게 적용하느냐가 사실 이 뉴런프 칩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가장 빠르게 연산하는 누렁프 칩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전력, 그죠? 저전력이 중요하죠. 예, 저전력 기술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되게 부족하고요. 예. 왜냐면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의 모든 반도체와 컴퓨터는요 폰 너이만 방식의 아키텍처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많은 전력과 메모리와 그죠? CPU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출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병렬 처리를 못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느리면서도 전기를 많이 먹는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뉴런프 칩이 중요하고요. 국내에는 뭐 그냥 개발 단계, 기술 연구주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기술 연구 단계입니다. 대학에서 다 기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해외에 비해서는 그냥 연구 단계에 있고요. 뭐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뭐 이것도 사실 뭐 그렇죠. 엣지 디바이스 이것도 사실은 다 그냥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 예, 안타깝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연구 수준이고요. 국내 뭐 산업체는 뭐 사실 더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단계죠. 예,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한국, 국내.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삼성이 엄청난 투자하고 있죠. 시장 흥을 위해서 비메모리 쪽에. 하지만 한국 이 삼성 전 세계 시장의 비메모리 가 3%밖에 점유율이 안 돼요. 메모리는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격차가 크죠. 예. 이, 이 AI 반도체는요, 이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요, 이 메모리 쪽이 강국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 다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메모리보다는 이 비메모리가 앞으로는 그 경쟁의 회사에 살아남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비메모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뭐 누르모피치하고 비슷한 그죠? 요런 NPU 그죠? 신경망 처리 칩 예, 이거 개발한다고 하고요. 예, 근데 그 목표도 2030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애플은 이미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제품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참 갈 길이 멉니다. 예. 시스템 온칩 그죠? 시스템 온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자율주행 차량이나 모바일용으로 하려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이거 2030년까지 이거 만들어내려면 그죠? 연구 인력 10배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 목표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투자를 한마디로
늦었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한국의 장점이 있죠. 예, 따라하기 전략은 세계 최고입니다. 예, 남들이 뉴런모피 칩을 개발하는 순간 우리도 쫓아가는 거는 또 이렇게 금방 쫓아갈 수 있는 저력이 또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희망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요. SK 하이닉스, 예, 여기도 뭐 인공신경망 기반의 그죠? 반도체 소자, 예, 공동 연구 개발 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대학하고 예, 한마디로 연구 단계죠. 예, 제품화하기에는 먼 얘기 같고요. 삼성보다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어, 이 시장을 보면요, 지금 이거 보시면 놀랍습니다. 예, 불과 2025년만 돼도요, 예, 엄청나게 성장이 예상됩니다. 22% 시장 성장률 예측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냐? 이거죠. 5G,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 자율주행차가 지금 급속도로 시장에 이미 팔리면서, 그죠? 이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이게 이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고 제공하려면 결국은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거고요. 연평균 성장률 20%까지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자동차 산업에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테슬라가 그죠? 이미 자율주행차가 팔리고 있죠. 레벨 2 정도로요. 아직 레벨 4는 한국에서 쓰기 힘들죠. 아무튼 이 레벨 지금 뭐 2까지만 사실 이제 뭐 적용돼 있는데 이건 진정한 자율주행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레벨 3부터 그죠? 4 정도 돼야 이제 진정한 그 자율주행차인데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이 연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진짜 이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없는 거죠. 차에서 스스로 그런 연산을요. 결국은 이, 어, 이 자동차가요, 과거에 사람이 운전했을 때 그냥 굴러만 가는, 그죠? 깡총,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AI가 연산하면서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런 차가 되려면은 이 엄청난 양의, 그죠? 센서와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자동차가요, 항공기보다 더 복잡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가격이 가격은 과거보다 더 비쌀 겁니다. 예, 엄청 비쌀 거예요. 일반 자동차보다 이 자율주행차의 가격은 글쎄요, 얼마쯤 예상될까요? 적어도 한 3배, 4배? 정도는 비싸지 않을까요? 예. 부자들만 현재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엄청난,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엔진 때문에 자동차 디자인과 엔진 때문에 비싸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기술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AI를 연산하는 각종 센서와 이 장치와 컴퓨, 컴퓨터와 이 경량 반도체,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보시면 이 AI를 이용한 그죠? 이 서비스가 이 필요한 분야가 이렇게 계속 증가해가지고요. 이렇게 매출이 점점 그죠?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어,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그에 관련된 AI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래에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달려 있고요. 삼성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시장 선점 못하면
소니와 같은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지금 맨날 위기라고 하죠. 예, 사실 위기가 맞습니다. 예, 잘 나갈 때 위기인 거죠. 구글은요, AI 반도체 이 TPU를요, 데이터 서버에 적용하고 있고요, 이미. 예, 페이스북도 개발 조직 신설을 했고요. 예, 뭐, AI 스타트업도 등장을 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막 설계하고는 회사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 영국, 그죠? 이런 데서 기존의 GPU보다 성능이 높은, 그죠? AI 전용 학습 프로세서, 예, 이런 게 지금 시장에 벌써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도 못하는 거를 이런 AI 스타트업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예.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죠? 한국이 시장 점유율 70% 1위죠, 1위. 이것만 보면 우리가 1등인 것 같지만,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메모리 반도체 대비 시장 규모가 두 배인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은요, 겨우 3%예요. 여기 보시면, 예,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 메모리 안 팔리면 삼성은 그냥, 그죠? 매출? 그냥, 예,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소니처럼. 예, 과거의 소니, 그죠? 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전략 사업으로 예, 국가적으로 지금 예,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소형화, 저전력화 이게 예, 키 핵심이 되겠고 뭐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한 어떤 그죠? 휴대폰이나 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그죠? 안전, 환경, 가전, 헬스케어 분야로도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활성화만 되면요, 순식간에 그냥 예,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스마트해지면서 AI 기술들이 마구마구 적용이 되겠죠.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뭐 TV 냉장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혈당 측정기 이런 제품도 곧 시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엣지 클라우드 모델 예, 로 현재로서는 정립 중이죠. 예.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뭐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현재까지는 대세가 될 거고요. 예, 최적화된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버용 그죠? 이 반도체 필요하고요. 엣지 디바이스용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요건 클라우드하고요. 엣지 디바이스가 결합된 그죠? 결합해서 결국 이 시스템들이 완성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 경량형 반도체들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여기에 예, 이런 시스템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예측이 되고 결국은 네트워크에 이 컴퓨팅 자원 적게 써야 되고요. 그죠? 낮은 소모의 전력 돼야 되고요. 또 이게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이게 진화가 가능한 그죠? 이게 결국은 이게 강화학습이거든요. 예. 강화학습이 가능한 결국은 이 디바이스 이게 앞으로의 꿈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가장 그 단계까지 가야 예, 어, 진정한 인공지능의 어떤 세상이 열릴 거라고 예, 예상이 됩니다. 예. 인공지능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결론은 우리 지금 보면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 교체하는데 과거에 뭐 1년 만에 바꿨던 거 이제 빨리 바꿔야 2년이죠. 보통 3년, 4년, 5년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면요, 스마트폰을 잘 안 바꾸죠. 왜 그럴까요? 쓸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아니, 그 보시면 여러분들 뭐 게임 잘 돌아가고요. 과거의 핸드폰도 인터넷 뭐 잘 보고 동영상 잘 보잖아요. 불과 몇 년 전 컴퓨터도요, 다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바꾸죠. 구매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혁신이 없다는 얘기죠. 혁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런 기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결국은 기술의 한계 때문이에요. 예. 지금의 폰 노이만 방식, 컴퓨팅 구조로는요, 이 CPU, 메모리, I/O 장치의 이 구조 가지고는요, 더 이상 어떤 혁신을 내기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반도체 기술의 한계가 와 있는 거죠. 더 이상의 집적도는 이제 더 이상 높일, 높여봤자, 어, 더 이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폰 노이만 방식은 결국 메모리 병목, 그죠? 프로세스 병렬화, 그죠? 이런 게 이제 한계를 가짐으로써 예, 한계를 가지게 됐고 이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그죠? 뭐 미세 공정 이런 거 하고 있죠? 삼성용에서 계속 집중도를 높이면서 미세 공정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계 때문에 반도체 산업도 더 이상 성장세가 그죠?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고 4차 산업 도래하면서 AI가 적용되면서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죠? 어떤 서비스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그죠? 대용량 서버 시스템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혁신하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과 뇌와 같은 그죠? 무한한 확장을 가지는 이런 병렬 처리가 가능한 이 인공지능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건 뭐 전 국가적 산업의 역량을 집결해가지고요. 이 융합이 필요한 플랫폼 구축하고 다양하게 그죠? 산업권과 협력해야 되고 이런 생태계 구축을 만들기 위해서 예, 국가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제 그죠? 미래가 불투명하죠. 한국의 제조업 샌드위치 신세지 그죠? 글로벌 기업도 지금 현재 삼성, LG와 같은 제조업뿐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없잖아요. 예. 네이버? 뭐 국내에서만 하지 누가 뭐 해외에서 알아줍니까? 예. 없어요. 글로벌 기업. 이대로 한국이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중국에 다 밀릴 가능성이 너무 큰 게 자명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 집결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 뉴딜, 현대판 뉴딜, 지금 뭐 방향을 일단 잘 잡았습니다. 예, 비판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현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이고요.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IT 산업과 인공지능 이 서비스 개발과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목숨 걸고 투자하고 이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